안녕하세요. 더 다원수학 송파관 영파여고 수학 내신 담당 강사 김현주입니다. 지금부터 영파여고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내신 기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 시험 이제 개요 및 총평과 함께 저희가 앞으로 이어지는 정규 수업 한번 안내 드리고 이후에 대표 문항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특강 안내까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저희 시험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코멘트를 좀 남겨보자면요. 이번 시험은 공통수학 2의 두 단원, 집합과 명제, 그리고 함수까지 시험 범위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난 중간고사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번 올해에 교육과정이 새로 개편이 되면서 교과 순서가 좀 많이 바뀌는 탓에 저희가 기존의 2학기 중간고사에서 보던 집합과 명제와 그 다음에 2학기 기말고사에 보는 함수 교과를 한 번에 합쳐서 좀 시험을 봤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23년도, 24년도에 동일한 교과 내용이 시험에 출제가 되긴 했었지만 중간 기말로 나뉘어서 시험이 좀 나왔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간 기말 합쳐서 좀 20문제가 좀 넘게끔 객관 선택형 그다음에 서답형도 3문제, 24년도도 마찬가지로 좀 출제가 되었던 거에서 조금 문항수가 좀 축약이 돼서 이번에 시험에 나왔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예전에도 함수와 순열조합 같이 합쳐서도 이제 두 단원 시험 보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도형의 방정식 일부와 집합명제까지도 봐서 1.5단원 내지 2단원 정도의 시험을 계속 진행하긴 했었으나 사실 순열조합 개념 자체가 많지는 않다 보니까 학생이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예전 2학기 기말도 두 단원이긴 해도 한 1.5단원 정도의 시험으로 좀 느꼈을 텐데 이번에는 좀 온전하게 한 단원, 두 단원 정도의 볼륨이다 보니까 좀 학생들이 시험 대비를 하면서 시험 범위에 대한 좀 부담이 컸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주변의 타교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때 이미 집합명제 일부를 시험을 넣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기말 범위가 적었는데 우리 영파 아이들은 두 단원을 좀 온전히 이번 시험에서 보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순열조합이 예전과도 예전도 지금과 같이 한 18문제 정도의 선택형의 서답형 한 문제 정도 진행됐었는데요. 그걸 생각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순열조합이 좀 비중이 낮기 때문에 이번 시험 범위가 꽤나 좀 많이 부담이 됐었을 것 같기는 하다라는 걸 좀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시험을 대비할 때 무엇을 보고 좀 시험을 이번 대비하는 게 좋았을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결과까지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이전에 24년도 기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23년도 기출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의고사 기출문제의 변형 형태로 좀 시험이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거의 이제 완벽하게 비슷한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질문의 포인트가 좀 달라지긴 했지만서도 기존에 좀 함수를 좀 경험을 했었다면은 조금 더 발전된 형태, 좀 융합된 형태의 문제도 조금 시험장에서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스타일의 문제를 냈던 만큼 기본적으로 저희가 모의고사 기출문제 그리고 학평 프린트 위주로 좀 시험을 대비를 했다면 이번 시험이 크게 힘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시험 출제 범위 단원 마다 몇 문제씩 출제되는지 한번 좀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앞에가 이제 2단원, 그 다음에 뒤에 두 덩이가 이제 3단원 내용이라서요. 좀 균형감 있게 시험이 출제됐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중에서도 집합에서 유독 좀 출제가 많이 되었고 그다음에 뒤에는 유무리 함수를 합쳐서 좀 6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특히나 유리 함수와 무리 함수의 경우에도 좀 균형 있게 유리 3문제, 무리 3문제 좀 출제되어서요. 전반적으로 어디에 너무 치우치지는 않되 좀 변별력이 있을 수 있는 정도로 좀 시험이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문제가 고루고루 나오기는 했는데요. 이제 난이도적으로 좀 보자면 함수에서 좀 힘을 준 듯한 이제 시험 문제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선택형 고배점 문항들도 살펴보시면요. 14번부터 18번까지가 이제 5점대 그런 문제들이었는데요. 이들 보시면은 유리 함수, 여러 가지 함수, 무리 함수, 여러 가지 함수와 같이 함수에서 이제 고배점 문제 4문항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집합에서 고배점 문제 1문제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주어진 집합 문제는 학평 프린트에서 좀 변형돼서 출제가 되었던 만큼 고배점이긴 하지만 주변 다른 문제들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좀 미리 대비를 할 수 있었던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저희가 서답형 문항 같은 경우도 이제 학평 프린트 변형 형태로 집합 문제 하나가 나왔고요. 좀 전반적으로 역함수와 무리함수의 개념을 좀 물어보는 좀 변형 형태의
문제가 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한번 총평을 진행을 해보자면 이제 난이도가 보충 학력평가 프린트랑 그 다음에 교과서 문제가 거의 이제 시험에 좀 녹아들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고배점 문항은 모의고사 기출 문제, 교과서 문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학평 프린트 기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거 이외에도 좀 저희가 미리미리 연습해 볼 수 있는 흔한 이제 4점짜리 문제들 위주로 좀 출제가 되었고 그들의 비중이 좀 높았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고배점 문항이라던가 서답형 문항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제 저희가 문항 분석에서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지금 설명드린 만큼 이제 학평 프린트 기출, 보충 프린트 기출, 학평 프린트, 보충 프린트, 그 다음에 교과서 문제들 다들 중요할 텐데 거기서 좀 더 추가적으로 이제 타 기출들 타 모의고사 기출들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미리 좀 함수의 해석을 하시는 죄송합니다. 함수를 해석하는 눈을 좀 길러 부어는 게 좀 이번 시험에 좀 큰 점수를 가르는 부분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정규 수업 관련해서 소개 드리면서 저희 수업이 어떤 식으로 이번 내신 대비가 진행되었는가도 같이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희 정규 수업은 12월 24일 수요일에 개강을 하게 됩니다. 저희 수업 시간은 수요일은 저녁, 토요일은 오전에 진행이 되고요. 2학년 1학기 때 대수 교과를 배우는 만큼 저희가 12월과 1월에는 개념 한번 보고요. 그 이후에 실력 수업 한번 진행을 하면서 3월 개학 전에 2번 정도 내용을 탄탄히 또 다지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저희는 수업 교재를 자체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교과서 기반의 탄탄한 개념 설명과 대표 유형을 학습할 수 있도록 좀 시중에 이 문제들을 모아서 다시 좀 재유형화한 이제 개념 교재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후에 실력 수업 때는 빈출 심화 유형 한번 확인할 거고 특히나 빈출 심화 유형들이 결국 모의고사 기출과 좀 연결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모의고사 기출 유형화 작업까지 하는 것이 실력 수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모의고사 기출과 타학교 기출을 좀 살펴보면서 전체적으로 문제 변형에 눈을 기르는 연습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눈이 이번 기말에서 꽤나 좀 중요하게 쓰였을 것이라서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삼각함수 이제 대수 교재를 좀 미리 가져왔는데요. 개념 수업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단순히 문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참고 이런 부분들에 추가적으로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아이디어들을 다시 한번 적어 놓음으로써 학생들이 다시 한번 수업 내용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과제를 풀이할 때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력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유형화 작업, 모의고사 기출 유형화 작업을 한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기출 문제와 함께 비슷한 유사 문제를 좀 풀어올 수도 있도록 이제 배치를 해 놓았고 추가적으로 앞서 이야기했던 개념 수업과 동일하게요. 참고 파트를 좀 적어 놓음으로써 조금 더 어려운 문제일지라도 학생들이 이 문제를 해석한 아이디어가 무엇이었는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제 그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습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요. 저희가 단순히 개념이 익혔다, 유형이 익혔다, 심화 문제 잘 풀었다로 끝날 수는 없고 내가 이것을 책을 열심히 찾아보면서 간신히 채운 내용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서 내가 직접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이제 출력해서 스스로 풀 수 있는 내용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또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매 수업 복습 테스트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개념 학습을 점검하고 문풀 아이디어 연습을 통해서 단순히 시험 문제만 풀어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현장에서 고민해 볼 수 있는, 도전해 볼 수 있는 문제들까지도 같이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매 단원 개인별 과제와 테스트 오답 자료 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풀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틀렸던 문제는 다시 한번 풀어서 겨울방학 때 탄탄히 좀 다지고 갈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고요. 특히나 내신 수업 때는 학교 프린트 변형 자료랑 이제 서술형 대비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특히나 프린트 또는 모의고사 기출문제 의존도가 높은 만큼 반복 연습을 통해서 스스로 다시 한번 내용을 익히고 그 다음에 좀 취약한 부분들은 조금 더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이제 취약 유형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가 이번 시험 대비 때 썼던 자료인데요. 지금 화면에 잘 담기지 않는 것 같은데 여기 위에 있는 네모칸은 저희가 학평 프린트에 실제로 담겨 있던 기출 문제이고요. 이걸 수업할 때 얘만 수업하는 게 아니라 이번 시험에 도출제되었던 또 다른 이제 교과서에 있던 모의고사 기출 문제와 같이 교과서도 좀 참고해서 교과서 문항에서 참고하고 있는 모의고사 기출 문제라던가 비슷한 형태의 문제들을 최대한 좀 수록해서 뭐 프린트를 할 때 프린트만 하고 뭐 교과서 할 때 그 교과서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시험 범위 내용의 전반을 여러 번 다 같이 훑어볼 수 있도록 이제 과제장도 제공하고 연습 문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저희가 학평 프린트 같은 경우는 변형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원본 문제랑 변형 문제들을 한 문제 적어도 한 두 문제는 달아서 내가 단순히 이제 프린트 문제는 풀 줄 아는 게 아니라 변형돼서 출제되어도 조건이 조금 바뀌더라도 이러한 아이디어로 풀어내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미리미리 연습하고 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서술형에 나왔던 문제, 그 다음에 고난이도 문제로 출제되었던 이제 선택형의 집합 문제 한 문제 있었죠. 그 문제와 관련된 원본 문제랑 변형 문제를 연습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시험 때 잘 풀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연습을 해두면은 학평 프린트 문제 같은 경우는 생긴 게 좀 어려워 보여도 아이디어만 좀 잡으면은 풀이하기 좀 더 쉬운 만큼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점수를 챙길 수 있는 그런 연습을 미리미리 해두면은 내신 때도 보다 좀 효과를 많이 볼 수 있겠죠? 또한 마지막으로 저희는 정규 수업에 그 수업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클리닉이 항상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수업 오답은 그 주에 가급적 해결하였으면 좋겠다는 의지로 학기 중에도 여러 번 좀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신 진행하면서도 쭉 이어왔는데요. 저희 겨울방학 들어가기 전까지 수요일에는 학교 끝나고 바로 4시부터 6시까지고요. 주말 수업은 토요일 오전 수업인 만큼 오전에 수업하고 밥 먹고 나서 2시부터 5시까지 클리닉 해도 되고 아니면은 학원 일정 때문에 좀 맞지 않는다 하면은 일요일 오후 타임에 등원하여서 클리닉을 함으로써 좀 그 주에 질문하고 싶었던 내용들 혹은 완성하지 못했던 과제들을 최대한 완성하면서 충분한 개별 질문도 하는 등 최대한 수학 공부를 할 때 좀 소통하면서 개인 시간도 내어서 조금 더 연습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클리닉이요, 이제 겨울방학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월수, 금,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에 진행이 됩니다. 월수, 금은 저희가 특강이 오전에 진행이 되어서 같이 진행하는 것이고요. 특히나 겹치는 수요일 그리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정규 수업이 있기 때문에 정규 수업 전에 수요일 같은 경우는 전이죠. 정규 수업 전에 등원해서 클리닉 그 다음에 토요일 경우에는 앞서 소개드린 것과 같이 오전 수업 이후에 밥 먹고 와서 오후 클리닉 하는 구조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다른 과목들, 탐구 과목들도 좀 많이 바쁘기 때문에 내 타임 오다 오라고 할 수는 없어서 적어도 정규 수업이 주 2회인 만큼 클리닉도 스케줄 맞춰서 주 2회 이상은 참여할 수 있도록 가급적 좀 시킬 예정입니다. 긴 겨울방학 최대한 탄탄하게 준비해서 2학년 대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클리닉도 가급적 좀 강제하려는 편이니 이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내신 수업 학기 중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1, 2월에는 대수 수업을 하고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 좀 이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요. 1, 2월에 대수를 개념과 실력을 진행한 이후에 3, 4월에는 기존에 이제 내신 대비하는 것과 동일하게 좀 흘러가게 됩니다. 중간고사 범위 대표 유형 복습하고 심화 유형 재화하고요. 특히나 모의고사 기출 중요하다고 했죠. 모의고사 기출 위주로 다시 한번 볼 예정이고요. 특히 시험에 임박하면 학교에서 나눠주는 자료도 있기 때문에 학교 변형 및 서술형 대비하고 당연히 모의 테스트 통해서 시간 관리 그리고 실수하지 않는 연습들도 차분히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는 기말 대비 수업 비슷한 구조로 좀 진행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기말고사 이후에는요, 저희 2학년 2학기 미적분 1 수업 진행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진행하는 만큼 미리 방학 때 미적분 1 개념 다시 되살려두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미적분 1 개념 되살리는 수업과 함께 확률과 통계
3회 특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9월, 10월도 동일하게 중간기말 대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영파육의 경우 2학년 1학기 기하 선택자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하 같은 경우는 4월 개학 이후에 주말 추가 수업 예정입니다. 이는 선택 수강이니 필수는 아니니 학생들이 혹시나 기하를 선택했는데 나는 수업을 좀 들어야겠어 라고 하면은 3월 이후에 다시 한번 공지 드릴 테니 그때 기하 수업 참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대표 문항 분석입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던 고배점 문제들 그리고 교과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시험에 교과서가 중요하지라고 할 텐데 워낙 좀 기본적인 문제들을 제외하고서 심화 문제들은 워낙 좀 모의고사에 치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학생들이 막 어려운 것만 찾고 교과서를 좀 소홀히 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번 교과서 중단원 마무리에 있었던 옛날 17년도 기출문제 그대로 변형돼서 출제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교과서를 당연히 시험 전에도 여러 번 풀어보고 질문하고 완성하도록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미리 또 이제 모의고사 기출문제로서 또 주어진 문제를 이제 경험을 했다면은 이 문제를 딱 만났을 때 교과서 플러스 미리 예전에 연습해 놓은 내용들까지 생각을 하면서 어렵지 않게 좀 문제를 풀이하실 수 있었겠죠. 마찬가지로 이번에 함수 문제 중에서 좀 변형돼서 출제됐던 내용이 교과서 문제랑 그 다음에 학평 프린트의 문제를 좀 섞어서 출제한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교과서가 중요하겠지만 좀 소홀했던 친구들은 앞으로 조금 더 교과서를 탄탄히 보고 그 다음에 프린트에도 좀 집중하면서 시험 공부를 하면은 보다 좀 더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을 좀 같이 준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계속 강조드리는 학평 프린트의 중요성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학평 프린트에서 나왔던 문제 스타일 좀 변형해서 출제한 거 확인할 수 있겠고 앞서 제가 수업 때 썼던 자료다라고 해서 변형 자료 보여드렸는데요. 그때 이제 이야기 드렸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리 변형 문제를 학원에서 연습한 만큼 저와 함께 연습한 만큼 시험 때 좀 풀이까지 완벽하게 잘 적어 주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변형의 정도가 크기는 했습니다. 다만 이제 학평 프린트 한 문제만 이제 변형해서 낸 게 아니라 좀 변별력 가장 마지막 심화 문제인 만큼 두 문제를 좀 섞어서 출제를 했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좀 특수한 형태의 이차함수와 무리함수 엮인 함수와 함께 또 학평 프린트 또 다른 한 문제인 합성함수의 방정식을 푸는 문제를 같이 좀 엮어서 출제를 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질문한 내용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적어도 여기서 좀 어려운 것은 합성함수의 방정식이 조금 더 비중이 컸던 만큼 학평 프린트를 좀 미리 연습을 해두고 그 다음에 이들의 변형을 미리 연습을 꼼꼼히 했다면은 충분히 좀 잘 풀이했을 수 있었겠죠. 실제로 치안에서 풀이를 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좀 열심히 잘 익혔던 만큼 완벽하게 좀 풀이를 적어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 사다평 문제의 경우에도 학평 프린트의 꽤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험을 준비할 때는 학평 프린트를 어느 정도까지 변형을 하고 그 다음에 그와 유사한 다른 이제 기출 문제들 학평 프린트는 없었지만 중요하게 보이는 그런 모의고사 문제들까지도 연계하여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할 것이고요. 특히나 그러한 자료를 열심히 준비하고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만큼 저희가 함께 공부한다면 영파여고 대신 좀 더 좋은 시너지 내서 성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대로 특강 소개하고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규 수업은 대수 수업 진행합니다. 2학년 1학기 때 진행하는 공통 과목이죠. 네, 그것 말고 2학년 2학기 때 공통으로 진행하는 미적분원 개념 특강입니다. 사실 이미 대수 개념부터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대수 개념이랑 미적분원 개념까지 같이 진행을 하면 너무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하시는 게 어쩜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2학년 2학기 직전의 방학인 여름방학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그때 미적분원 개념을 보기가 좀 많이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이 좀 긴 만큼 여름방학보다는 긴 기간이니까요. 이 겨울방학 긴 만큼 이번에 조금 개인 시간 좀 많이 투자해서 진짜 이번 겨울방학 때 수학 잘 잡고 가자라는 마음으로 수학을 꽉 잡기 위해서
미적분만 개념 같이 한번 들어본다면은 여름방학 때 2학년 2학기 대비해서 실력 수업이나 개념 실력 같이 섞인 시험 수업들을 진행을 할 때도 보다 훨씬 수월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특강 같은 경우는 월수금 오전 9시부터 1시에 진행되고요. 1월 12일 월요일에 개강합니다. 영파여고 방학하고 그 다음 주 바로 월요일부터 시작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미적분만 개념 특강이라고 날리지 않고 정규 수업과 최대한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제 힘을 다해서 교재도 열심히 작업하고 그 다음에 정규 수업처럼 복습 테스트도 진행하면서 최대한 꼼꼼하게 정규 수업처럼 잡고 갈 테니까요. 특강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규 수업과 함께 같이 좀 수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도 관련해서는 여기 남겨놨습니다. 1단원, 2단원, 3단원 나눠서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설 연휴는 이틀 모두 휴강을 하고 다만 저희가 수업이 2월 25일에 마무리되는 만큼 그 주 금요일에는 총정리 클리닉이라고 해서 마지막 종강하고 끝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날도 등원해서 마지막 수업의 과제까지도 확인할 수 있도록 최대한 꼼꼼히 보려고 일정 잡았습니다. 저희 영파여고 수업 이번에 학생들 저와 같이 공부하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성적 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열심히 공부 잘 따라온 것처럼 우리 지금 관심 있으신 학생들도 같이 이제 끌고 가면서 좀 더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강사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파여고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내신 기출 분석한 강사 김현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